남북 사회문화 교류 그리고 협상의 역사와 종류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사회문화 교류가 뭔지를 보자면 사회문화 교류란 이게 그 일반적인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 남북 관계에 고유한 용어일 것 같습니다. 이 사회문화 교류를 정면으로 정의한 구절은 없어요. 근데 이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현행 법률입니다. 1990년에 제정이 됐는데요. 그 2조 4항을 보면 협력 사업이라는 것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냐면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공동으로 하는 환경, 경제, 학술, 과학기술, 정보통신, 문화, 체육, 관광, 보건의료, 방역, 교통, 농림축산, 해양수산 등에 관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여기 안 들어가는 게 있나요? 근데 이 협력사업 속에는 경제, 기술, 또 정보통신, 교통, 농림축산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요거를 다 사회문화협력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고요. 하나 더 볼까요? 1992년에 발효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있습니다. 흔히 기본합의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남북관계의 기본을 정해놓은 그런 합의서입니다. 그 16조에 보면 남과 북은 과학, 기술, 교육, 문학, 예술, 보건, 체육, 환경과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및 출판물을 비롯한 출판, 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조 전조, 그러니까 15조, 요거는 경제교류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주는 이제 왕래와 접촉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16조가 사회문화 교류를 규정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16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것들도 사실은 범위가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 기계적으로 규정에 따라서 이해하기보다는 이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남북 간의 정치, 군사, 경제를 빼놓은 나머지 모든 분야가 사회문화 교류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오히려 편할 것 같습니다. 근데 주로는 이제 이 스포츠나 공연이나 사회단체, 종교 이런 분야의 교류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이 사회문화 교류라고 하는 것은 물건의 교류가 아니고 사람 간의 교류를 중심으로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난 기간 우리는 상호 교환 방문 인원이요. 금강산 관광 빼고 개성공단에 왔다 갔다 하는 인원을 빼면 많아야 1년에 1000명을 넘기기가 어려웠습니다. 사람의 교류가 매우 제한되어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독일의 경우에는요, 매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서독에서 동독으로, 동독에서 서독으로 방문을 했습니다. 이런 정도로 서로 접촉면이 많아졌을 때 이 사회문화 교류의 힘이 제대로 발휘가 될 수 있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교류가 사람 간의 교류가 있지가 않아서 안타까운 생각입니다만은 앞으로는 독일의 경우처럼 이렇게 연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상호 방문할 수 있는 이런 날이 오게 되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이 다양한 사회문화 교류, 이 범위가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요거를 다 열거할 수는 없겠고 이 중에서 대표적인 사례들을 몇 개를 봄으로써 우리가 이 남북 간 사회문화 교류를 이해하는 이런 과정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포츠입니다. 스포츠는 앞서 핑퐁 외교에서도 한번 봤습니다만 남북 간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스포츠는 다 아시다시피 정치색이 없고 또 이미 국제적인 룰이 정해져 있는 이런 분야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서로 받아들이기가 쉬운 분야입니다. 그 가운데서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사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보도록 하고요. 스포츠 교류가 남북 간에 있었던 최초의 사례는 1990년 10월 남북 통일축구 서울 평양 교차 개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991년 제41회 지바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 그리고 같은 해예요. 제6회 포르투갈 세계 청소년 축구 선수권 대회에 단일팀을 구성해서 참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요 지바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가 제가 말씀드리려는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사건이죠. 그런데 이런 스포츠 교류가 시작되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남북 간에 많은 스포츠 교류를 위한 회담이 있었습니다. 협상회담이 있었는데 쉽게 성사가 안 됐었던 거죠. 좀 더 자세히 보자면 1963년에서부터 스위스로, 홍콩으로, 태국으로, 판문점으로 한 25차례 정도에 걸쳐서 남북 간에 스포츠 교류를 위한 협상이 있었습니다만은 성사가 안 됐던 거죠. 이게 이제 주로 아시안 게임이나 올림픽 이런 국제 경기 대회에 단일팀으로 참가하는 것들을 논의하는 이런 협상이었습니다. 참 단일팀 참가가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단일팀 사례 한번 볼까요? 기억나시나요? 이 현정화 선수, 북한의 리분이 선수, 이 두 선수가 지바 탁구 선수권 대회에 한조가 돼가지고 중국의 벽이 당시에는 너무나 높아서 우리 이 단일팀이 같이 훈련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오랜 기간 같이 훈련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중국의 벽을 넘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다들 예상을 했었습니다만은 이 두 선수팀이 금메달을 쟁취를 했습니다. 세계가 깜짝 놀랐죠. 언론에서 대서특필을 하고, 지금도 때때로 이 현정화 선수가 우리 언론에 나와서 그때를 회상하는 이런 기억들을 하는 이런 그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이때의 감격이 얼마나 컸었냐, 그것이 영화로 제작이 됐습니다. 코리아라는 영화인데요. 여기에 이제 우리 하지원 배우, 배두나 배우 둘이 주연을 해가지고, 하지원 씨가 이 현정화 역할을, 그리고 배두나 씨가 리분이 역할을 해서 만든 영화입니다. 이 코리아라는 영화 참 감격스러웠던 영화 같아요. 이 영화 자체가 얼마나 성공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북한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가서 극장에 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봤습니다만 정말 저한테는 감격스러운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가 지금 어쨌든 어디선가 찾으면 찾을 수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이 코리아라는 영화, 저는 이 코리아라는 영화 이익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이 코리아라는 영화 한번 보시면은 이 남북 단일팀의 성공 사례, 그리고 단일팀이 만들어졌을 때의 감격, 이런 거를 정서적으로 공감을 하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자, 이번엔 문화예술 부문입니다. 문화예술은 교류를 하자고 얘기한 건 굉장히 오래되죠. 이미 1972년부터 남북조절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합의서
교류라는 것을 통해서 남북 사이의 경제, 문화적 및 사회적 교류와 힘을 합쳐 같이 하는 사업 등의 문제를 협의 결정하며 그의 실행을 보장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문화적 및 사회적 교류를 하기로 합의를 합니다. 합의했다고 또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실행되기까지는 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미 1972년부터 남북 사이에 문화적, 사회적 교류를 하자 이렇게 합의는 해놨습니다. 이후에 2018년까지 총 10차례의 남북 합의서가 있었고요. 그리고 12차례의 공동보도문이 발표가 됐습니다. 요거는 관주도의 합의인 거죠. 북한 당국과 남한 당국이 교류를 하자라고 합의를 한 겁니다. 이 합의에 구체적인 사례가 들어있는 합의도 있고요. 또 이 합의에 기초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민간이 나서서 북쪽과 이 문화교류, 종교교류 이런 그 교류를 하기 위해서 또 별도의 이 협상을 하고 또 교류를 성사시키고 한 사례들이 너무나 많죠. 이 중에서 우리가 오늘 한번 보고자 하는 것은 2018년도 2월에 북한 삼지연 관현악단이 남쪽에 와서 공연을 했습니다. 대단했었죠. 두 번에 걸쳐서 공연을 했는데요. 2월 8일 날 강릉 아트센터에서 공연을 했고 2월 11일 날에는 서울 국립극장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또 2018년 4월에는 남북예술단이 평양 공연을 했는데 사실은 남쪽 이제 예술단이 평양에 가가지고 북쪽 그 예술단하고 같이 공연을 한 것이죠. 이 삼지연 관현악단이 국립극장에서 공연을 했을 때 이때는 소녀시대 멤버죠. 서현 씨가 다시 만납시다라는 노래를 북쪽 그 가수하고 같이 듀엣으로 불러서 감격을 불러일으켰던 적이 있습니다. 티켓 구하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뭐 가격은 차치하고 이 티켓 자체를 구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저도 현장에 가서 보진 못했습니다만은 그 후에 방송으로 이 전 공연이 다 중계가 됐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4월 3일 날 평양 류경 정주영 체육관에서 우리 남북예술단 평양 공연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이 삼지연 관현악단이 왔을 때 사회에 이 노래를 불렀던 서현 씨가 평양에 가서는 사회를 받고 그 외에도 우리 그 많은 유명 가수들이 정인, 강산혜, 최진희, 백지영, 이선희, 윤도현, 조용필, 레드벨벳 출연을 했습니다. 재미있는 일이요. 아까 우리 봤었죠? 괴뢰 문화를 접하면은 벌을 준다 이렇게 했는데 물론 지금 2018년 사례고 그 법이 제정된 건 2020년 일입니다만은 그렇지만 그런 그 분위기는 북한에서도 계속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최진희 씨 경우에는 누구나 알다시피 우리 트로트 가수 아니겠습니까? 이거 남조선 듀인데 이거 어떻게 이 조화가 이루어지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것보다 조금 더 재미있는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시는 이 장면은 레드벨벳이 노래를 부를 때 그 노래를 듣는 평양 객석의 모습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 표정들이 어떠세요? 호기심은 있는 것 같고 뭐 그렇다고 같이 즐기기에는 좀 생경하고 모르겠고 알쏭달쏭한 뭐 그런 표정들인 것 같아요. 앞서서 장벽 너머의 데이비드 보위의 공연에 같이 떼창하던 그런 모습하고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이 표정들이.
언제쯤 이제 남측 가수들의 공연에 북측 관객들, 북한 주민들이 같이 떼창을 하고 또 북한 노래를 우리도 같이 부르는 거 좋잖아요. 이렇게 이 공연에서 말이죠. 이럴 수 있는 시기가 올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 교육받고 오는 거 말고요. 평상시에 북한 주민들이 남쪽의 노래와 드라마와 이런 것을 광범위하게 암암리에는 다 그렇게 하고 있다고는 합니다만은 광범위하게 접하고 또 그런 음악들을 같이 즐길 수 있고 그런 날들이 오기를 또 기대를 해봅니다. 그 이전에 말이죠. 1985년 9월에 서울과 평양에서 각각 한 차례 예술단 공연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18년 예술단 하기 훨씬 전이죠. 그리고 2018년 9월까지 총 81차례에 걸쳐서 예술 분야 교류가 있었고요. 이 중에서 공연 관련 교류는 47회, 58%, 60% 정도 차지하는 거죠. 근데 대부분이 정상회담이라든지 이산가족 행사라든지 남북 간의 장관급 회담이라든지 이런 그 큰 이벤트가 있을 때 부대 행사 또는 추석 8.15 광복절 6.15 남북 공동선언 관련한 기념 공연, 기념 행사 이런 데에 딸린 부대 행사로 진행된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별도의 문화 교류로 이렇게 진행된 사례들이 별로 없어서 그 부분 한계일 수밖에 없는데요. 아래 표를 보시면 이것이 남북 간에 진행된 그 2018년까지의 회담 숫자입니다. 이 회담의 분야별 숫자인데 정치 분야가 역시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경제 분야가 또 인도 분야 이런 분야가 많고 사회문화 분야는 그다지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합니다. 그런 면에서 사회문화 분야가 남북 관계에 있어서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요거는 당국 간 회담의 숫자를 말하는 것이고요. 민간 교류를 포함하면 훨씬 더 많습니다. 남북 간에 이루어진 모든 사회문화 교류에 앞서서는 협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최소한 몇 명이 북에 간다. 더 많이 갈게 제한이 있다. 또 어디 가고 싶다. 공연은 어떻게 할까. 이런 협상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사회문화 교류에는 협상이 있는 거고 또 민간 당국이 같이 참여하는 이런 형식이 되는 그런 협상이 대부분이었고요. 또 그 협상의 결과로서 남북 사회문화 교류가 이루어졌습니다. 모두 감동을 준 문화예술 교류였는데 독립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교류까지는 발전하지 못했다라는 한계는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교류입니다. 사회교류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예민한 교류예요. 이게 이제 주로는 6.15 또 8.15 개천절 1년에 요 3개 정도의 날짜를 계기로 해가지고 우리 남측의 사회단체들이 다 모여가지고 합동으로 행사를 하는, 그러니까 북쪽을 초청해서 남쪽에서 행사를 하든 아니면 남쪽 분들이 북으로 가가지고 북에서 행사를 하든 이런 행사를 가졌습니다. 2001년에서부터 2008년간 진행된 6.15 기념 행사가 대표적인데요. 이 6.15 날짜를 앞두고 봄부터 남쪽의 그 주최 측 그리고 북쪽의 주최 측이 지속적으로 접촉을 해가지고 올해 6.15 기념 행사는 어떻게 할 것이다. 이렇게 상당히 치열하게 협상을 했던 거를 제가 옆에서 지켜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대체로 남쪽에서 북쪽으로 갈 때는 이제 항공기 한 대 또는 2대분의 인원이 방북을 했고요. 북쪽에서 남쪽으로 올 때는 항공기 한 대로
방남을 하는 이런 행사였습니다. 육로로는 가지 못했어요. 북쪽에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육로로 갔으면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이 북도 방문하고 북에서 남도 방문하고 했을 텐데 육로로 가는 것은 북쪽이 상당히 꺼려했었습니다. 이 행사를 계기로 그러니까 6.15 행사를 기념 행사를 하러 북측에 간다. 항공기 2대분으로 간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 인원 속에 남쪽의 각종 이 사회단체들, 문화예술단체들, 종교단체들 같이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북쪽에 가면은 북쪽의 그 상대방을 현장에서 직접 만날 수 있으니까 각자 자기 분야의 그 교류협력, 올해 교류협력을 어떻게 해나가자 이런 협상들을 하고 내려오곤 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초해서 1년 동안의 사회문화 교류, 특히나 이 사회단체 교류, 문화예술 교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는 했었죠. 근데 이제 문제는 행사가 수시로 정치적인 성격을 띠는 경향이 있었던 측면이 있고요. 또 이 남측 행사 주체의 구성의 문제, 말이 좀 어렵습니다만은 그런 문제들이 없지 않았었습니다. 이런 어떻게 보면은 큰 행사를 계기로 작은 교류들이 이제 계속 이제 이 가지를 쳐나가는 이런 형식의 사회 교류가 이루어졌었습니다. 종교 교류인데요. 종교 교류도 조용히 상당수 이루어졌습니다. 종교에 대해서는 북한의 기본 태도가 부정적인 거죠. 공산주의하고 이 종교하고는 양립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남쪽의 각 종교에서는 뭐 불교, 기독교, 천주교, 원불교 할 것 없이요. 남쪽의 각 종교에서는 북한 지역이 공백이니까요. 그 북한 지역에 선교 또는 포교하고자 하는 열망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동력이 돼가지고 남북 간의 종교 교류가 이루어졌는데요. 비교적 꾸준하게 진행된 종교 교류를 보면 뭐 제가 꾸준하게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기간으로 오래 지속된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은 아시다시피 다 단절이 된 상태고요. 눈에 띄는 그런 종교 교류가 금강산에 신계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절터만 남았었는데 우리가 지원을 해가지고 거기에 절을 번듯하게 지어놨습니다. 그리고 개성에 영통사라는 아주 고래의 사찰이 있습니다. 그것도 다 없어졌는데 마침 북쪽에서 그 영통사를 복원을 하는 거예요. 그 복원을 하는 중에 우리가 그 영통사에 기와를 지원을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그 기와 지원을 계기로 해가지고 남북의 불교가 상당히 오랫동안 교류를 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계사하고 영통사 복원의 경우에는 사실은 남측의 염원은 신계사를 복원하고 영통사를 복원한 후에 우리 측 종교인이, 우리 측 그 스님이 신계사, 영통사에 가가지고 상주하면서 남북이 같이 이 종교 행사도 하고 또 뭐 남쪽에서 오는 신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같이 불교는 법회라고 하죠. 이 법회도 진행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희망했었습니다마는 결국 북이 받아들이지를 못하더라고요. 그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마는 하여간 신계사 복원을 하고 영통사 복원을 하고 하는데 그런 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꽤 오랫동안 교류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기독교 경우에는 평양 봉수교회 중심으로 합동 예배를 많이 개최를 했었습니다. 우리 쪽 그 교회나 이 종교
기독교 대표단이 평양으로 갈 때면 평양 봉수교회에서 합동 예배를 거의 매번 합동 예배를 드리곤 했습니다. 조금 특이하게는 천주교하고 원불교입니다. 천주교는 평양을 비롯해 가지고 북한 전체를 우리 교구가 같이 겸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교구 관리 차원에서의 그 교류, 그리고 원불교도 교리 관련해 가지고 교류가 있었습니다. 예컨대 천주교 교구를 보면 평양 교구장을 서울 교구장이 겸임을 하고 있고요. 또 함흥 교구장을 춘천 교구장이 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불교도 평양 교구를 가지고 있고요. 또 개성에 실제 그 원불교 교당이 없는 노마드 교당을 운영을 하려고 노력한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원불교는 금강산에도 연구가 있었기 때문에 활발하게 대북 그 종교 교류 사업을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종교 교류를 통해서 북한의 종교에 대한 입장이 바뀌었느냐?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 봉수교회에서 북한 신도들하고 남쪽에서 간 그 교회 관계자분들하고 합동 예배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는 북한의 종교에 대한 입장이 바뀌었고, 그리고 이 기독교를 믿는 북한, 그야말로 순수하게 이 기독교를 믿는 또는 이 불교를 믿는 북한의 이 주민들이 많이 생겨났으리라고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만 실제 그런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남북 사회문화 교류의 종류 그리고 특징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협상의 특징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